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인 VIP 경로서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를 공수처가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 즉 윤석열 대통령 경로를 언급한 녹음 파일을 복원한 건데요. 나도 VIP 경로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물증까지 나오면서 VIP 경로설이 사실일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VIP 경로서를 언급한 녹음 파일을 복원해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지난해 최상병 순직 사고 이후 김 사령관이 참모와 통화하면서 VIP 경로설과 관련해 대화한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최근 해당 참모를 불러 조사했고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자신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8월 1일 아침 8시쯤 김 사령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예정돼 있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가 취소된 7월 31일,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혼자라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김 사령관과 진실게임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들었다는 추가 진술과 물증이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이 항명죄를 피하기 위해 VIP 경로서를 지어냈다는 김 사령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작년 8월 1일 회의에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 외에도 적어도 참모 3명 이상이 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진술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그제 2차 조사에서 해당 간부의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추궁했지만 김 사령관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훈 대령과 대질도 거부했습니다. 김 사령관 변호인에게 사령관이 VIP 경로서를 정말 얘기한 적 없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저녁 예정돼 있던 클래식 공연에 나섭니다. 내일 구속 전 신문을 앞두고 공연을 강행하는 건데요. 취재기자가 공연장 앞에 나가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조금 뒤인 저녁 8시쯤 이곳 올림픽공원에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후 4시쯤 공연장에 도착했는데요. 김호중 씨의 팬들이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 옷을 맞춰 입고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념품을 구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표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길게 줄을 선 팬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내일 김 씨가 출연하는 공연의 표는 당초 2만 장이 모두 매진됐었는데요. 김 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 무더기 취소표가 나오자 취소표를 구하려는 팬들이 몰린 걸로 보입니다. 김 씨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서인지 대부분 팬들은 취재진과의 대화를 꺼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팬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응원하러 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황해서 그때 그럴 수 있었다.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거고 안 됐다.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네, 내일 영장 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그러면 내일 공연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주요 출연자인 김호중 씨가 빠집니다. 조금 전 티켓 판매처가 내일 공연에는 김호중 씨가 불참하니 수수료 없이 취소해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김 씨 측은 낮까지만 해도 내일 공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내일 낮 12시로 예정된 영장 실질 심사를 연기해달라 법원에 요청했다. 기각당하면서 공연 참가를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내일 영장 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거라 밝혔습니다. 네, 김 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로는 처음으로 팬들을 만나는 거죠. 공연장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이 됩니까? 네, 지금 MBC 취재진이 표를 사서 공연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보라색 옷을 입거나 굿즈를 들고 있어 김 씨 팬으로 추정되는 관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초 오늘 공연 만석 중 3,000석 이상 취소된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공연 직전까지 현장 구매가 이어져서인지 빈자리들이 크게 눈에 띄진 않는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 측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내일 공연에 참가한 뒤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는데요. 활동을 중단하기 전 팬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입장이나 논란에 대한 심경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혼 부부의 경우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내도 그동안은 법원이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에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건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대법원이 40년간 이어져 온 기존 판례를 오늘 뒤집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김모 씨. 남편과 이혼한 뒤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극도로 혼란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한 결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13명 만장일치로 김 씨의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0년간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1984년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호적에 이혼이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도 심리조차 안 했습니다. 민법은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이혼 부부는 예외로 뒀던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이혼 부부도 혼인 무효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어야 여러 법률적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연금 분쟁이나 결혼 도중 생긴 채무 연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9만 쌍 이상 이혼하는 시대. 이혼 부부를 혼인 무효 소송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줄곧 학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큽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붙잡힌 10대 2명은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익명의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들에게 낙서를 시킨 배후, 이른바 이 팀장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재은효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쓰여졌습니다. 영화 공짜라는 말과 한글로 된 웹사이트 주소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낙서범은 10대 남녀였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건네진 착수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계좌와 메신저 등 이 팀장의 흔적을 쫓은 경찰은 범행 5달 만에 전남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 팀장을 붙잡았습니다. 이 팀장은 낙서된 웹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는 30대 남성으로 불법으로 영상물을 공유하는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낙서를 사주한 걸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팀장은 경복궁 영추문뿐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경찰청 담장에도 낙서를 하라고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목을 끌기 위해 언론사에 제보하게끔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고 간 사람을 보신 건 아니신 거죠? 네.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어떤 상황이요? 낙서를 지우기 위해 국가유산청, 옛 문화재청은 레이저 세척기까지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웠던 낙서를 지우는데 4개월간 1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직도 이렇게 낙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평가한 복구 금액을 이 팀장과 낙서범에게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팀장에 대해 문화재 손상 혐의에 불법 음란물 유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봉하마을에 모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여야는 제각기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15번째 돌아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30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에도 노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시민들이 봉하마을에 몰렸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장을 찾았고 사면 이후 영국에 머물다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도식에선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달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통합과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야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노무현 정신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여소야대 지형을 의식한 듯 협치를 강조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실정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총선 민심을 따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노 전 대통령을 향했던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 당연히 조국혁신당의 그 비전과 정책과 가치에 아주 소중한 귀중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을 언급한 민주당의 국회 일방 독주를 비판하며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협치라고 그럴까? 같이 손잡고 나라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남고. 한편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평산마을을 찾아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